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도범이 야간에 집에 침입을 해서 건조대를 가지고 막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범죄자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요 유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대겸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구독자 여러분, 좋댔고. 얼마 전에 네. 신림역 칼부림 그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네. 변호사님은 그걸 좀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차별 범죄들이 좀 일어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거는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요. 사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되고요. 이 형량 같은 건 사실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흉악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현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테러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 가입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건데 아직 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테러방지법까지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칼부림 사건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키하바라, 도쿄의 한복판에 있는 아키하바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현역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토 도모히로라는 그런 일본인 그 친구인데 갑자기 살기 싫고 정말 세상이 너무 싫대. 그런 이유로 2톤 트럭을 몰고 차를 질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린 다음에 칼을 꺼내서 사람들한테 무차별 흉기를 이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7명이 죽고요. 1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재판까지 넘어갔고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직 사형이 존재하나요? 네, 일본은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존재해요. 다만 이제 일부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사실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위헌이다라고 나오면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가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촉각을 내세우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위헌은 안 나오지 않을까, 사형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폐지했다? 그러면 정말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우리나라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김용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가 자살을 하시고 이래서 혼자 남겨졌고요. 보육원이라든지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장애도 있었어요. 눈도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어디 가도 뭐 취업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산 거죠. 이 친구가 21살인가? 이때쯤 됐을 때 TV를 봤는데 사람들이 여의도 공원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 난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는 이렇게 행복해? 이러면서 사람 죽여야겠다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훔쳐서요. 훔친 차를 타고 여의도 공원으로 그냥 차를 타고 들어왔어요. 어린애들도 막 누워있고 가족끼리 와서 있고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휴일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km 이상의 그리고 차를 달려서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사상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차를 이제 더 이상 운행 못하게 해서 잡고요. 결국 김용재를 끌어내렸는데 김용재가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내서 옆에 있는 여중생을 딱 인지로 잡고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여학생을 찔러버렸어요. 정말 천만다행히 여학생의 벨트 부분에 딱 칼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이 제압해서 김용재라는 친구가 그 유명한 지존파이들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그 사건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형 집행이 된 적이 없어서 결국 사실상의 우리는 사형 폐지국가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이런 살인 예곡을 쓰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살인 예비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살인 예비죄라는 것은 살인의 정말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위험성을 갖게 되면 이게 살인 예비죄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자, 물론 지금 뭐 장난이라든지 이런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뭐 흉기를 구입하거나
살인하겠다는 그런 동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살인의 예비죄가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흉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 살인을 계획하거나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살인 예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특수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어떤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에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좀 특정을 했을 때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진짜 세상이 너무 싫어, 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내가 서현역에서 어디에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되었다면 특수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가장 지금 현재 이 범죄들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위계란 말은 속인다는 겁니다. 공무원들, 특히 경찰을 속여서 이 사람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난, 신고로 출동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라고 하거든요.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감형 안 됩니다. 감형되기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감형이 된다. 물론 우리 형법에는 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조항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 제10조 3항에는 엄청난 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쟤를 죽여야지 하면서 죽이면 내가 술을 먹고 심신미약이 되면 감형이 유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막 먹고 가서 살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부에 와서 저 술 먹었으니까 감형해주세요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3항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감형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형, 형면제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해하시는데요. 술 먹었다는 이유 그리고 심신미약 정도로는 절대 감형이 되지 않아요. 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 정신병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경우에 정말 예외적으로는 감형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우리 법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팔불임 있으면 우리가 뭐가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우리가 무도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체격 조건이 좋다고 해서 절대 우리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정당방위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의 정당방위는 굉장히 인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정당방위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금 내가 뭔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방위에 당하면 우리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무죄가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판례들을 쭉 보면 사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두 다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절도범이 야간에 집에 침입을 해서 그래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당시에 건조대를 가지고 막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범죄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경우 건조대를 가지고 때린 사람 재판장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요 유죄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예입니다. 여성분이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와서 강제로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려고 여성의 키스를 하려고 혀를 이렇게 냈는데 그거를 힘을 딱 가해서 혀를 절단상을 입혔습니다. 일단은 강간을 하려고 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기소도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여성분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해를 입힌 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그런 재판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싸울 때 있죠. 아무리 상대방이 조폭이야 어떻게든 저항을 좀 된다면 이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싸움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당방위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정말 칼을 막 무장해서 막 들고 진짜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치는 정도. 이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죠. 이거는 문제지만 실제로 거기에 맞서서 같이 작은 칼을 들고 싸웠다? 이거는 정당방위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이 많이 되거든요. 좀 외딴 곳이었어요. 보안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총이 있어? 라고 하면 총이 없는데 총을 구입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오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가 먼저 총을 써서
방어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 자체는 정당방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국가의 분위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정당방위를 좀 많이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막고만 있을 수는 없죠. 다만 이게 나중에 정당방위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요, 정말 운이 좋으면 우리 집행유예에 도달할 가능성도 꽤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움직일 겁니다. 저도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 좀 특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대해서 허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자 허위 신고를 하면서 누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본인이 하는 그 장난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이 생길지를 좀 인지를 하시고 절대 그런 장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외출 좀 자제하시거나 사람이 많거나 이런 곳에 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해놓으시면 내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가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처벌을 잘하고 국민들의 인식들이 또 바뀌고 하면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지키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